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오는 여름.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이 무더운 시기에 좋은 독립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2017년에 개봉했던 영화 제꽃, 2018년에 개봉했던 영화 박화영, 그리고 주류에서 밀려나 있던 독립영화란 장르를 조금이나마 메인스트림으로 끌어낸 2019년 개봉작 벌새까지. 짜증나는 무더위와는 달리 국내 독립영화계에서는 잇따라 좋은 영화들이 이 시기에 등장해 왔었죠. 작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기도 딱 한여름, 그것도 이 계절을 주제로 제작된 영화가 있는데, 윤단비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자 한 남매의 뜨거웠던 성장기를 다루고 있던 영화 남매의 여름밤이 그 주인공입니다. 작품은 할아버지 집에서 머물게 되는 어린 남매 옥주와 동주의 시선으로 흘러갑니다. 반지하방에서도 쫓겨나야 했던 이 가족은 오갈 데가 없어 할아버지 집을 찾습니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모시게 된 건 순전히 그들의 자금 사정 때문이었지, 할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해서도 할아버지가 원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추억이 곳곳에 묻은 이 집에서 남매는 안락함과 불편함이 교차되는 걸 느낍니다. 더 정확히는 지금 상황이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옥주와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를 보게 돼 신이 났던 동주의 생각이 달랐던 거라 봐야겠죠. 그럼 왜 이 남매는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였을까요? 먼저 이들의 나이가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옥주와 아직 진지한 고민과는 거리가 멀었던 초등학생 동주의 차이였던 거죠. 옥주가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건 다양한 소재를 통해 드러납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부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까지, 흔히 사춘기 청소년이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그녀에게도 닥치게 되죠. 이 민감한 시기에 부모님의 이혼은 더 큰 혼란 속으로 옥주를 밀어넣습니다. 제법 성장한 티가 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 이 중요한 시점에 옥주는 결핍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처음엔 꼭 있어야 할 엄마의 부재였을지 모릅니다.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지켜보고 동생을 보살펴주며 온전한 가족의 형태로 있어야 할 어머니란 존재가 아버지와의 불화를 이유로 결핍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결핍이 안정적인 보금자리의 부재, 즉 집이라는 존재의 결핍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들에겐 나름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소박한 행복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 상황을 볼 때 이들이 왜 이 보금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던 행동, 떳떳하지 못한 짝퉁 신발을 팔아야 했던 행동들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집을 떠나게 된 건 금전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죠. 어머니와의 이혼도 이 보금자리의 붕괴를 가속시켰을 겁니다. 그러니 집의 결핍과 어머니의 결핍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의 결핍으로 귀결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분명 옥주와 동주 남매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는 한 남매가 더 등장하는데 바로 이들의 아빠와 고모가 그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우연하게 할아버지 집에 모이게 됩니다. 아빠는 원래 살아가던 반지하방에서 쫓겨나듯 나와서, 고모는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들 남매 역시 어린 옥주 동주 못지않게 돈독한 우애를 자랑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는 모습, 함께 음식을 만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등에서 알 수 있었죠.
달랐던 건 이들의 나이가 어린 남매와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현실을 알아가는 옥주, 그리고 세상 물정 전혀 모르고 천진난만하기만 했던 동주. 이들의 관계는 투닥거림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애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항상 장난스럽기만 한 동주를 향해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뱉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능글맞고 또 한편으로는 귀엽기만 한 동생의 재롱에 옥주는 무장 해제되기 일쑤였죠. 이는 어린 남매가 돈독한 유대로 엮여 있음을, 그리고 세상의 냉정함과는 다소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반면 어른 남매는 보다 현실적입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어린 남매 못지않지만 할아버지의 요양병원 입소 관련 건,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집 처분 관련 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웃음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딱딱한 얼굴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좋든 싫든 돈이라는 물질적인 것이 꼭 필요했던 어른들의 세계. 이들은 가족이라 부르는 무형의 어떤 가치보다 당장 손에 잡히는 몇 푼의 돈이 더 소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돈을 챙기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묘하게 서늘함이 깔리는 이들의 대화 속에서 더 이상 이들 남매는 옥주와 동주 남매 사이처럼 마냥 해맑고 순수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밤을 견디며 어린 남매는 몰라볼 만큼 훌쩍 커버렸습니다. 돈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깨달았고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계절에 성장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배웠으니 말이죠. 반면 어른 남매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들은 알량한 재산 싸움이나 벌이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며 성장이 아닌 퇴행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을 쫓는 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건 자식이었던 이들이 아니라 손자였던 어린 남매뿐이었다는 건 충분히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건이었죠. 작품 속 등장했던 아빠와 고모는 결코 성숙한 어른은 아니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떳떳하지 못한 가품 장사를 시작한 아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잘 정리되지도 않은 채 쫓기듯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한 고모. 이들 모두 바람직한 어른의 모습이라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더 두드러지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영화 속 진짜 어른의 모습을 한 등장인물은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있었다입니다. 바로 어른 남매의 아버지가 진짜 어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작품 속 할아버지는 말이 많지도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도 않습니다. 집 주인이면서도 안방에 틀어박혀 조용히 TV를 보거나 아무도 없는 밤 라디오를 켤 뿐이었죠. 이 할아버지를 진짜 어른이라 생각한 이유는 포용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연이 있어 찾아온 자식들에게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는 걸 짐작은 하겠지만 다 큰 자녀가 본가로 돌아왔을 때 궁금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은은한 미소를 띌 뿐 그 이유를 캐묻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돌아온 게 뻔한 자식들의 상처에 굳이 더 깊은 흉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저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이들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이들이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결코 가벼운 느낌의 가족 영화는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한 가족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라 개봉하고 1년이 흐른 지금 다시 돌려봐도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조금은 빠른 시기에 성숙해져 버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아주 과장되지 않게 덤덤히 풀어낸 사춘기 남매의 성장기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데. 형제자매가 있다면 조금 더 공감하며 볼 수 있을 작품. 그리고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와 잘 어울렸던 영화 남매의 여름밤이었습니다.